안녕하세요. 오늘의 질문 강국진입니다. 자, 벌써 23장, 25장이 됐습니다. 오늘은 선과 모터사이클 관리술의 23장에서 25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줄거리입니다. 나는 유리문을 가진 지하 납골 땅에 꿈을 꾼다. 가족을 만나려고 하는 꿈속의 나는 바다에서 만나자고 이야기한다. 한편 나는 논리적 사고에 있어서의 벽에 부딪힌 상황과 과학기술에 대해 흉함을 느끼는 상황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마음의 평화에 대해서 생각한다. 아니, 설명한다. 이는 기술과 예술이 하나가 되는 방법이며 과학적 지식을 모르는 예술가들과 예술적 지식이 없는 과학자들로 채워진 세상에서 이미 해결이 너무 늦은 문제다. 이것이 여기에 나오는 줄거리하고 내용의 요약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된 내용이 두 가지의 문제점,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보게 되는 두 가지의 문제점과 그 해결책이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는 사실은 같은 문제의 두 가지 측면이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 문제는 논리적인 그리고 혹은 고전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논리적 고전적 이해에 있어서 벽에 부딪히는 상황 이렇게 써봤는데요. 좀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답이 없는 상황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저자가 예를 들고 있는 것은 우리가 뭘 이렇게 조립하거나 수리하려고 할 때 매뉴얼에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해봅시다. 어떤 나사를 풀어라 혹은 그 나사를 죄어라. 그런데 하다 보니까 그 나사가 찢어져 가지고 더 이상 이제 그 스크류 드라이버가 이제 먹질 않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당황하게 되죠. 매뉴얼에는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라고 써 있지 않고. 이와 똑같진 않지만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일상생활을 하다가 많은 경우에 답을 모르겠는 것 같은 상황에 이제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벽에 부딪힌 상황이라고 썼는데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왜 이렇게 만났을 때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이럴 때 이제 사람들이 흔히 받게 되는 조언이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판단하라 라는 답인데요. 저자는 이런 답은 틀렸다고 말합니다. 그럼 이런 답은 틀리면 옳은 답은 무엇일까요? 옳은 답은 지금 상황을 제대로 인식해야만 알 수 있습니다. 상황이란 어떤 상황인가? 우리는 어떤 모순에 빠져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방식으로 풀려고 하면 답이 없어요. A냐 그러면 A가 아니죠. 그럼 A가 아니냐 그러면 A가 아닌 것도 아니고 뭐 이런 여기가 주차장이냐 하면 주차장이 아니라고 그러고 주차장이 아니라고 그러면 주차장이라고 하는 그런 이상한 모순된 상황에 빠져서 이게 뭐야 답이 없잖아 이런 상황에 빠진 것이 바로 벽에 부딪힌 상황의 전형적인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라는 말은 얼핏 들으면 굉장히 그럴듯한 것 같지만 사실은 당신이 이미 알고 있는,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어떤 매뉴얼, 상식을 자꾸 계속해서 반복하라는 것이 되기 쉽습니다. 우리가 이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그런 게 아니라 박스 바깥의 사고, 창의적인 사고, 새로운 패러다임의 사고가 필요한 거죠. 이런 사고를 하려고 할 때는 그냥 단순하게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이렇게 해서 답이 찾아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문제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과학자들이나 수학자들도 예를 들어서 그런 가설을 어떻게 발견하는가 논리적으로 발견하는 게 아니죠. 예술적 감각과 직관으로 발견한다고 했죠. 바로 우리가 그런 게 필요한 상황이다 이거죠. 우리는 예술가가 아니고 우리는 과학자도 아니니까 그렇게 대단한 건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사실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찢어진 나사를 앞에 두면 비슷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만약에 무신경하게 이를 서둘러서
한 번 더 돌려보는 거예요. 나사를 더 돌려보고 했던 일을 계속 반복하면 답이 발견되기는커녕 문제는 더더욱 나빠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논리적, 고전적 세계에 있어서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것과 같은 문제지만 낭만적 세계, 예술적 세계에서 벌어지는 문제는 무엇인가? 그것은 사실은 앞에서 여러 번 말했던 그 서덜랜드 부부가 가지는 문제인데요. 과학적, 기술적 시스템이 흉측하게만 보여서 그것으로부터 탈출하려고만 하는 낭만적, 예술적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여기서는 이걸 이렇게 질문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명령에 따라 로봇처럼 움직이는 사람들, 그리고 무자비하게 복제되어서 정형화된 세상, 이런 것들이 모두 흉해 보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은 이런 답을 냅니다. 그것이야말로 기술 문명의 본질이다. 그리고 악마적인 시스템의 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피하고 경계해야 된다. 저자의 말은 이 답도 틀린 답이라는 겁니다. 무엇이 틀렸는가? 사실은 앞에서도 이제 수학자나 과학자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만, 수학자나 과학자도 알고 보면 예술가 같은 사람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발명 시스템들은 사실은 그것들이 만들어지던 초기에는 그것을 만든 사람들은 예술가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것은 어떤 무정한 생각 없는 그런 게 아니라 예술적 감각을 가진 장인들이 영감을 얻어서 만든 거였다는 거죠. 그 모두가 사실은 다 예술품이었지 결국 흉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는 일단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것을 그냥 우리하고 연결된 것으로 생각한 게 아니라 분리시키고 객체로 만들고 그것을 무신경하게 사용하고 반복하는 데서 나온다는 겁니다. 책에서 나오는 예는 아니지만 저는 좋은 예가 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법도 일종의 기계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기계를 만들듯이 법조문을 만들면 그 법이 이런저런 일을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착각을 빠지냐 하면 좋은 세상은 어떻게 오는가? 우리가 좋은 법을 만들면 그 좋은 법이 좋은 세상을 만들어준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각이 틀리다는 거죠. 왜냐? 좋은 세상을 만드는 좋은 법은 사람들이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좋은 세상은 항상 좋은 사람들이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법이 세상을 잘 만들어 줄 거야 라고 하면서 법과 사람을 이렇게 분리시키고, 억울한 게 있으면 법에 호소해봐. 이런 식의 태도로는 결코 좋은 세상이 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시스템도, 과학도, 기술도 사실은 인간과 분리된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진 하나의 예술 작품이다. 이런 것을 잊지 않을 때 낭만적 예술적 사람들도 이런 과학 기술을 흉하게만 보는 그런 생각을 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한 어떤 그 벽에 부딪힌 상황, 논리적 세계에서의 벽에 부딪힌 상황이나 과학 기술이 흉하게 보이는 문제들이 이렇게 쉽게 해결되지는 않죠. 그래서 그 해결책은 다른 말로 반복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말로 반복되어지는 그 해결책은 무엇인가? 저자는 말합니다. 해결책은 바로 마음의 고요함이라고 말합니다. 마음의 고요함. 그래서 몸의 고요함을, 그리고 정신의 고요함을, 그리고 무엇보다 가치의 고요함을 달성하라. 이렇게 말하죠. 어떻게 그렇게 하는가? 별거 없습니다. 그냥 천천히 하라는 거죠. 한번 뒤로 물러나서 커피도 한 번 마시고 담배도 한 번 피우고 산책도 한 번 하고 너무 거기에 막 매달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들으면 아니 겨우 그거야? 너무 시시하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제가 여기서 몇 가지 얘기를 더 드리겠지만 먼저 해야 되는 얘기가 이 이야기를 그냥 이렇게만 듣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까지 해왔던 이 책의 내용들을 전부 다 생각한 다음에 이 이야기를 들으면 그 의미가 틀려요.
특히 고요함에 있어서 가치의 고요함이라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 얘기할 때 여기 책에 나오는 얘기는 주로 치유에 관련된 거라고 했죠. 치유라는 것은 우리 머릿속에 있는 불필요한 선입견과 불필요한 낡은 시스템을 없애는데 책의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새로운 지식을 머리에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가치의 고요함을 달성한다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선입견 없이 세상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그 고전적 세계에서 궁지에 빠졌을 때, 벽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거기를 어떻게 탈출할 수 있는가? 어떻게 창의적이 될 수 있는가? 먼저 선입견을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모르지만 사실은 박스 안에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해오던 대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 그 딜레마에서, 그 궁지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개방되어지는 가치의 고요함을 달성하는 마음이 있어야 우리에게 창의력이 나오고 그 모순된 상황에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찾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과학기술이 흉하게 보이는 것도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과학기술이라는 거는 뭐 이런저런 흉한 것이야 라고 단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떤 것인가를 보고 예술과 과학이 사실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알면서 세상을 보면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이런 말을 또 다르게 하면 우리가 여러 번 한 것처럼 우리가 보고 느끼는 현실은 우리가 가진 형이상학적, 무의식적 가정과 이론의 결과라는 겁니다. 즉, 우리는 현실에 있지만 그 현실은 우리 머릿속에 있는 시스템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우리가 어떤 궁지에 몰리게 된다면, 우리가 어떤 벽에 부딪히게 된다면, 도저히 탈출구가 없는 것 같다면 우리는 우리의 박스를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가치의 고요함을 달성한 고요한 마음입니다. 이 말들이 이렇게 들어보면 굉장히 추상적이죠. 아마도 이제까지 이 책에 대해서 얘기한 것 중에서 가장 추상적으로 들릴 겁니다. 실제로 책의 내용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책의 내용을 읽다 보면은 우리 같은 한국 사람, 동양 사람에게는 이런 말들을 더 잘한 사람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바로 그 말을 더 잘한 사람은 장자입니다. 장자. 장자에 보면은 인간세 12절에 심재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 장자를 좀 읽어본 사람들은 이 심재라는 구절이 이 장자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 구절이라는 것을 아는데요. 이 심재라는 얘기가 나오는 그 스토리는 이렇게 됩니다. 공자의 제자인 안회가 공자에게 가서 나는 정치를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자가 그거 안 돼. 저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안 돼.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데 공자가 그렇게 인위적인 방법은 다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니까 공자가 안회에게 말하기를 답은 심재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안회가 심재가 뭔데요?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서 실제로는 장자가 썼겠죠. 장자가 말한, 그리고 이제 책 안에서는 공자가 말한 그 답, 심재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먼저 마음을 하나로 모으라. 귀로 듣지 말고 마음으로 들어라. 다음에는 마음으로 듣지 말고 귀로 들어라. 귀는 고작 소리를 들을 뿐이고 마음은 고작 사물을 인식할 뿐이지만 귀는 텅 비어서 무엇이든 받아들이려 기다린다. 도는 오로지 빈 곳에만 있는 것. 이렇게 비움이 곧 마음의 재, 즉 심재이니라. 이게 장자 인간세 12절에 나오는 심재의 뜻입니다. 사실은 이 얘기를 우리가 이제까지 쭉 해온 얘기 없이 그냥 읽으면 이것도 굉장히 그냥 신비적으로 무슨 도 닦는 소리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패러다임이라던가 혹은 이 책에 나오는 얘기를 쭉 읽으면서 이 얘기를 들으면 이가 어떻게 들리냐면
패러다임의 극복을 위해서 가장 창의적인 답을 찾기 위해서는 선입견을 버린 바로 가치적으로 고요한 마음을 만들어라 라는 말처럼 들리게 됩니다. 그렇게 들리게 되면 이 장자는 벌써 몇천 년 전에 쓴 건데도 굉장히 현대적인 목소리처럼 들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를 하려고 하면 문제는 항상 모순되거든요. 이 사람을 도와주면 저 사람이 손해보고 저 사람을 도와주면 이 사람이 손해보고. 그래서 답은 항상 우리가 해오던 대로 하는 것, 뭐 법을 잘 지키는 것, 여기가 아니라 창의적인 생각으로 새로운 해결책을 찾아내는 데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위적인 방법이 아니라, 즉 우리가 이미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방법이 아니라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고 공자가 아내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라고 그렇게 들리죠. 저는 이 메시지가 사실은 이 책에서 나온 저자가 이런 그 고전적 세계의 문제라던가 낭만적 세계의 문제에 대한 답으로서 고요한 마음을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한 메시지와 같다고 느꼈습니다. 자, 오늘은 22장에서 23장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국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